유가가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죠. 무려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57.35달러까지 WTI 가격입니다.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이 정도의 가격은 2년 반, 29개월 내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난 5개월 전 6월 21일 날입니다. 그 당시 WTI의 가격은 42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0달러대 초반대까지 내려간다는 위기설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 더 이상 내려갈 소지는 없다고 진단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바닥권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 유가의 수준은 무려 36.4%,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그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에 지금 현재 왕위를 계승받을 왕세자가 빈살만 왕세자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정족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숙청을 했다는 소식이, 그 사람이 현재 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감축을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더욱더 유가 상승의 심리적인 동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유가를 뒷받침하는 그런 재료들이 깔려 있는 그런 상태죠. 가깝게 보면 이라크의 지금 쿠르드 문제도 좀 있고요. 리비아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상태. 또 미국의 하리케인과 관련돼서 현재 또 정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공급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미국 원유 재고가 거의 한 달 내내 주간 단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현재 지금 채굴기 가동 건수도 대략 730건 정도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채굴기 가동 건수의 증가수가 정체되는 그런 모습에서도 그런 점이 확인이 됩니다.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에 수요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비교적 계속 탄탄하게 호조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게끔 돼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수요가 꾸준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 밑바탕이 되고 거의 단기적인 호재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유가가 57달러대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진행될 소지가 있거나 그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가의 고공행진은 상당 기간 유지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수혜주와 피해 대상 업종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수혜 대상은 제1차 조선업종이 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바닥을 찍고 수주가 다시 재개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FPSO,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하역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시설입니다. FPSO. 그리고 FLNG, LNG를 부유식으로 나르는 배죠. FLNG. 이런 초대형 한국 조선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 이 분야에서 조금씩 발주할 수 있는, 특히 메이저들이 발주하는 어떤 기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외 드리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최근 거래가 재개된 대우조선해양까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또 유가 상승을 하면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해외 건설 분야도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플랜트 부분이 다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잠재 부실 부분으로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던 이른바 미천구 공사 같은 그와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완화된다 하는 것에서 오늘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리산업 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올라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부분은 당장 유가가 올라가면 마진이 거의 빠른 속도로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진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원유 재고의 평가 이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의 급상승은 정제 파트한테도 호재가 된다는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 그 대체 에너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들 종목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피해 대상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운수 분야, 자동차랑 또는 항공, 또 해운 쪽 유리비가 올라갈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수요 내지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에틸렌이나 프로펜을 생산하는 일반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제품가, 즉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PPP 같은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원료가, 나프타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스프레드, 즉 마진이 당장은 축소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은 부정적으로 나올 소지. 만약에 유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이 축소되므로 그와 관련된 업체들, LG화학부터 시작해서 하나케미칼, 또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업체들의 일반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이 축소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정도의 시차로 사실 석유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또는 그 이상 복구가 되거나 또는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가 상승은 그들한테 호재가 된다는 거죠. 단기로 봤을 때 악재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